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25년 10월 넷째 주 주간으로 코스피가 5% 상승했습니다. 예, 제법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 수급하고 컨센 전망은 카페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주식을 이제 진지하게 처음 하시는 분에게 저는 뭐 예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을 해서 저도 비용을 많이 지불을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좀 최근에 친구가 좀 관심이 있어서 주식에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그래서 좀 조금 또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그 주제로 영상을 제가 원래 이렇게 컨텐츠 짜지 않는데 단순히 이거 주식 시장이 시장 있잖아요. 처음 할 때 주식도 시장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 기업 그 물건의 뭐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사잖아요. 뭐 1,000원짜리를 막 10만 원에 사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은 주식 시장 안에 매나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죠. 예, 사고 파는 거니까 그 사고 파는 품명에 대해서 기업이지만 기업에 대해서 대충 뭘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제일 이것도 기초고 그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 시장 전체 그것도 자본시장 자본시장도 시장이죠. 예, 그거에 대한 그것도 큰 틀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또 제가 이 본업이 유튜브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주식 투자자라서 여기에 시간을 유튜브에 대한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제가 반도체 쪽만 해놨어요. 정리를. 어, 주요 기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도 가능은 하죠. 이 반도체 장비 안에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소재 쪽에서도 뭐 소켓이 있고 뭐 화학 쪽으로 뭐 관광액도 있고 이런 쪽 그다음 패키징 쪽도 있고 소켓 쪽 그다음에 블랭크 마스크 그다음 펠리클 뭐 이런 쪽 패키징 솔루션 뭐 자동화 설비 뭐 이런 쪽 다 이게 다 구분을 지으면 제가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가 힘들어요. 예, 저도 제 나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뭐 대충이라도 크게를 큰 틀을 알아야 편하죠.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라이브 때 제가 이렇게 산업별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 산업 안에 이 종목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 하는 김에 제가 이거 영상을 남기는 거고 이 자료는 또 카페에 엑셀 파일로 올려 놓을게요. 밑에 뭐 2차 전지하고는 아직 시간이 더 차후에 보고 올려놓을게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언제 주식을 가장 하는 게 좋냐 타이밍이 물론 다른 자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에는 좀 그래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보여는 드렸을 거예요. 한 번씩. 제가 뭐 컨텐츠를 주로 막 짜가지고 영상 올리진 않아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올리는 거라서.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경기 선행 지수예요. 이 OECD에서. 그러면 요게 이제 설명은 적어 놨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구간에가 삼전 한익이 떨어진 구간이에요. 저희 나라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 내려왔었죠. 비슷해요. 결국엔 기업 실적, 경기 전망으로 간다. 뭐 이것도 카페에 있는데 엑셀 뭐 자세히 보실 분은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매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저는 다른 뭐 악재나 이런 건 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별적으로도 뭐 악재 호재는 계속 공존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워낙 좋으니까 뭐 악재가 묻히는 거죠. 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식시장에 이제 제일 크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이게 뜻하는 게 앞으로 지금 9월 달까지 나왔거든요. 예. 앞으로 3개월, 뭐 6개월, 9개월 뒤에 현재 기준에 이제 경기의 확장 국면이냐 쪼그라드는 국면이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저게 중요하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냐냐
지금 인하가 시그널이 높죠. 제가 매일 체크하는 게 이제 CME에서 배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하루하루 변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 심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계산값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올해만 이제 올해는 이제 두 번 더 예상하죠. 이번 주는 수요일 날에 금리 결정할 거예요. 거의 동결, 저 인하죠. 98%.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한 번 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전망이 뭐 변해요. 변해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채권을 들어갔죠. 7월 말에.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차츰차츰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주식이 올라가죠. 돈이 그 기대감에 들어오고 실제로 지금 뭐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도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죠. 상황마다 다르긴 하긴 하니까. 이것도 저는 뭐 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다 생각인 거고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본 이런 주식 시장은 이런 경제 이런 걸로 간다. 그래서 뭐 이상한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요거는 저 최근에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뭐 달러가 뭐 1,400원 뭐 이상 뭐 되고 막 IMF 얘기를 또 하고 예전에 또 파노 형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직접 그 달러하고 그 IMF 시기하고 외환 보유액하고 다 보여드렸었어요 영상이. 근데 그 친구는 제 영상을 안 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친구가 그 친구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강요는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에요. 저도 고정관념을 따로 가지고 있죠. 이 주식하면서 다들 있지만 이거는 이제 원달러죠. 우리나라 환율이 6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저희 주식시장이 이때가 6월 달이거든요.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예. 예, 그것도 고정관념이란 거예요. 뭐 환율 올라가면 외인이 판다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희 나라 앞으로의 이 경기가 좋고 그러면 저희 나라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러가 올라가도 이 친구들은 원화 약세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싸게 사죠. 그러고 나중에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라간다는 거는 원화 강세가 되면 이 사람들은 환이익도 있고 주식에 대한 수익도 있죠. 더블 수익이에요. 이것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예.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요. 딱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 없다는 거죠. 인생에도 정답 없고 주식에도 정답이 없다는 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다 뭐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상.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제가 뭐 미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달러 약세예요. 그럼 들어가고 싶잖아요. 예.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경제 성장도 그렇고 좋아 보여요. 그러면은 기회죠. 이 사람들한테 달 원화가 약세니까. 그러면은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데이터도 이 상황일 땐 이 상황이고 저 상황일 땐 저 상황이고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런 큰 경제 지표에 따라도 뭐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 나라의 이제 외국인이 이제 10년 국채 선물 수급인데 제 나름 내는 거예요. 뭐 이것 뭐 자료에 뭐 정확성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선이 이 외국인 채권 수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 지수인데 채권을 막 이 구간에서 팔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채권을 판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나라를 안 좋게 보고 신용 이런 쪽으로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지수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또 좋게 생각하면은 이때가 그러면 위험 안전자산에서 돈이 나오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구나. 그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의 경로에서 매복을 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따라가는 것보다 예, 그 유출을 먼저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뭐 4월달 이런 그런 시그널이 많았었어요. 사실 다른 데이터도 많아요. 여기 다 넣기는 또 제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영상에 또 다 있을 텐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면 조금 더 뭐 현명하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말로 이렇게 저 투자자들의 대가들은 뭐 지수 사놓고 기다리는 그것도 맞죠. 예, 그것도 같이 투자인데 조금 더 저한테 맞는 현명하게 투자하고 싶어서 그 시간도 저는 돈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돈만 보는 안 하지만 저는 제 성장에 맞추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기타 제가 막 컨텐츠 짜고 하는 유튜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니즈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를 하진 않아요. 단순히 조회수가 목적이고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막 되든 안 되든 책임감 없이 그냥 뭐 종목을 콕콕 찍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리고 막 이슈나 막 사람들 도파민 나오게 할 만한 그런 주제나 비난 비판 꼭 유튜브에 스트레스 풀로도 많이 오시니까 그런 거 다 알지만 제가 제 나라를 욕하고 비판 비난하는 거는 저는 크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본의 돈키호테 기업 이제 회장님의 책을 저는 또 읽은 적이 있어요. 운의 경영학이라고. 거기서도 집단운을 강조를 해요. 그 일본이 경기 침체가 몇십 년 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국민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개개인들이 투심이 자꾸 이런 미디어에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당하니까 솔직히 미디어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언론도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정적이고 뭐 좀 나쁘게 보는 그런 쪽이 더 많이 보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건 뭐 사람 인간 본성이니까 예, 그런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좌를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주제로 삼고 하진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뭐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